자, 개념원리 중 3-1의 6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식이 있을 때 PQ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해설을 잠깐 보면은 이 시간 관계상 해설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전개를 했네요. 전개를 약분을 하니까 루트 8 곱하니까 루트 144.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루트 16, 이쪽으로 하면은 루트 2입니다.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각각 준 다음에 8은 2루트 2, 루트 144는 12,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PQ 값은 얘가 P 마이너스 16, Q는 1이 되겠죠. 여기 앞에 개수가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4루트 5, 얘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를 알려줬죠? 이렇게 약분합니다. 이렇게 루트 5로.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6 루트 5 마이너스 10이죠. 따라서 P 값이 마이너스 10, Q 값이 6이니까 P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16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죠? 자, 2-2번을 2번 먼저 이렇게 해보고 2-1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해설을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고 근사를 빨리 친다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루트 27이죠. 루트 27은 루트 25보다는 크고 루트 36보다는 작으니까 5.x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거기서 2를 뺐대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3.xx가 돼요. 3.xx니까 정수 부분은 3이고요. 소수 부분, 얘 소수 부분 이제 구하래요. 얘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1 더하기 얘가 얼마죠? 루트 20이죠. 루트 20은요 4.xx예요. 왜냐면 루트 16보다는 크니까. 자, 그러면 5.xx죠. 자, 그럼 소수 부분 b는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 루트 5에다가 얘 정수 부분인 5를 빼는 거죠. 따라서 2 루트 5 그대로 냅두고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b가. 자, 그거를 그대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집어넣은 과정을 한번 볼까요? 여기 써 있네요. 여기 2 루트 5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쓰고 그리고 A 자리에다가 3을 넣어서 계산을 해서 정답을 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정수 부분은 A 그리고 소수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걸 구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꼼꼼하게 천천히 계산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6이고요. 여기가 빼기 얘 집어넣으면 루트 18이잖아요. 루트 18은 4.xx죠. 자, 여기서 조심. 6 빼기 4.xx는 2.xx일까요? 1.xx일까요? 좀 부끄럽죠? 이게 아니고 1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정하세요. 알겠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여기 1이죠, 1. A 값은 1입니다. 자, 루트 50. 얘는 루트 50은요. 7.xx죠. 왜냐면 루트 49보다는 크잖아요. 자, 그럼 소수 부분 B는 어떻게 돼요? 루트 50에서 7을 빼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A 자리에는 1 집어넣을 거고요. B 자리에는 루트 50-7 집어넣을 거예요. A 자리에 1 집어넣으니까 7. 여기는 루트 50-7. 여기는 1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루트 50-7 그대로 쓰고요. 자, 여기 계산하면 이게 없어지고 얘 제곱수 빼면 5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5루트 2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돼요. 2. 그럼 여기서 또 약분하면 루트 2입니다. 따라서 여기 값이 얼마냐면 루트 2가 돼요. 루트 2. 그럼 루트 50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5루트 2.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6루트 2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네, 정답은 6루트 2 마이너스 7. 네, 맞습니다.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같은 유형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신에서 항상 나오는 그 유형. 자, 시작점 찾아라는 거죠. P부터 할까요? 이게 촥 내려오는데 그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3을 먼저 쓰죠. 자, 왼쪽으로 가네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루트 5라고 암기를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두 칸 한 칸이면 루트 5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그럼 이렇게 되고요. 자, Q 한번 볼까요? Q. Q는 얘도 3이 시작이고요. 앞쪽으로 루트 5만큼이죠.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여러분, 길이 구하는 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길이 나와요. 무슨 말이라고요? 더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거 빼야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따라서 3 플러스 루트 5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5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샥 없어지고 2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한번 가볼까요? 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제곱수를 빼주는 게 좀 낫겠네요. 제곱수 빼면 얼마죠? 5 루트 3이죠. 얘는 제곱수 빼면 2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전개 한번 해볼게요. 5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은요. 10 곱하기 3이죠. 왜냐하면 5, 20,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 그 다음에 5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예요? 2a 루트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30 마이너스 3a 플러스 5 플러스 2a 루트 3이죠. 그 5 플러스 2a가 유리수가 되려면 5 플러스 2a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죠. 네, 4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5.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단골로 나오죠. 이거보다 살짝 어렵게 해서 많이 나옵니다. 다음 그림에서 AEFB는 넓이가 12인 정사각형이고 ADGH는 넓이가 27인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니까 AEFB 여기가 넓이가 12, 여기는 ADEH는 여기는 넓이가 27. 너무 쉽네요. 자, 그럼 여기에 한 변의 길이는요 루트 10이고 여기에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7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루트 12 더하기 루트 12 더하기 루트 27 더하기 루트 27이죠. 그냥 곱하기 2 해도 돼요. 자, 얘는요 제곱수 빼면 3루트 2, 얘도 제곱수 빼면 3루트 2, 얘는 제곱수 빼면 3루트 3, 얘는 3루트 3 이렇게 되죠. 따라서 6루트 2 더하기 6루트 3이 됩니다. A, B, C, D 루트 12. 아, 이거 2루트 3이죠. 선생님 계산을 미안합니다. 이거 2루트 3이죠. 2루트 3이에요. 어쩐지. 여기가 얼마가 돼요? 4루트 3이 되죠. 그럼 10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넘어가서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m, 가장 작은 수를 n이라 하자. 스몰 m이라 하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대소 비교는 근사로 하는 게 가장 간편하긴 하다. 근데 근사로 풀리지 않는 문항들은 어떻게 하자? 빼보자. 아니면 같은 것이 있으면 지우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얘는 얼마예요? 루트 32는 25보다 크니까 5.xx겠죠. 얘는 5.xx고요. 얘는 뭐 2.xx고 얘는 4보다 크니까 4.xx인가요? 자, 집어넣어 볼까요? 7.xx. 자, 2 빼면 어떻게 돼요? 11에서 더 빼니까 10.xx입니다. 11점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럼 7.xx. 선생님 얘도 7.xx, 얘도 7.xx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둘이 빼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2 플러스 루트 31을 뭐라고 쓸까요? 4루트 2라고 쓸까요? 얘에서 얘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 얘는 얼마죠? 3루트 2 플러스 3.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루트 2 마이너스 1은 루트 2가 1.4죠. 그럼 얘는 양수예요. 그 말은 앞에 게 크다는 거예요? 뒤에 게 크다는 거예요? 당연히 앞에 게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큰 수는 얘죠. 10.xx. 가장 큰 수는 10-2루트 2라고 쓸게요. 루트 8을. 그리고 가장 작은 수는 오히려 앞에 게 더 크니까 얘가 더 작은 거죠. 그럼 가장 작은 건 얘입니다. 얘. 즉 뭐예요? 더하기 18을 이렇게 쓸게요. 3루트 2 플러스 루트 3.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16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16 플러스 루트 2.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대비 문제 60에서 61페이지 다 했고요. 와, 여러분 제곱근에 관한 개념도 끝났고요. 연산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어는 뭐냐? 뭐 여기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빈칸 채워보시고, 다항식에 곱셈과 인수분해라는 단어는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좀 설명해주면, 다항식의 곱셈은 왜 하냐고 하면 전개하면 될 걸 굳이 왜 하냐? 왜냐면 공식을 암기를 해둬야 거꾸로 인수분해라는 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항식의 곱셈, 즉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이라는 걸 해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라는 거 하는데, 인수분해를 그럼 왜 하냐라고 질문하면요, 인수끼리 분해를 해놓고 이제 곱골로 연결을 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배우고 나서 뭘 배우냐?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그럼 2차 방정식 배운 걸로 뭐 하냐? 2차 함수와 방정식을 연결을 시켜요. 우리 마치 중학교 2학년 때 뭐 했었던 거 기억나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배웠죠.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뭐 했는 줄 알아요? 1차 함수 가서 그래프의 교점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그러면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2차 함수에서의 교점을 물어볼 거예요. 그 교점은 뭐다?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거를 고등수학 상태 또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이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기본기다. 근데 루트를 왜 배웠냐? 2차 방정식의 근에 루트가 나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루트를 배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3-1이라는 과목은 모든 것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기본기를 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전개라는 걸 배울 건데, 전개는 매우 쉬워요. 전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A랑 C랑 만나게 해서 AC, A랑 D랑 만나게 해서 AD, B랑 C랑 만나게 해서 BC, B랑 D랑 만나게 해서 BD,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예를 한번 볼까요? 2x랑 3x랑 만나니까 뭐야? 6x제곱. 2x랑 마이너스 5y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10xy.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y랑 3x랑 만나니까 플러스 3xy. 그 다음에 y랑 마이너스 5y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5y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동료한끼리 계산을 또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7xy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서 계산한 다음에 동료한끼리는 다시 한번 모아서 간단히 한다라는 게 전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와, 너무 중요한 전개가 나왔습니다. 완전 제곱꼴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얘는 언제까지 나올까요? 당연히 수능 볼 때까지 나오는 게 이거죠. 얘를 못 외웠다, 이거는 그러면 나는 진짜 수포자다. 이게 고3 때까지만 해 내가 이거 못 외웠다. 아예 수학에 관심이 1도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완전 제곱꼴. 선생님이 완전 제곱꼴 외우게 할 때는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앞에 거의 제곱. 뭐라고요? 앞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얘를 뒤에 거를 부호까지 묶어서 뒤에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b가.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봐봐요. 그럼 봐봐요.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라니까요. 잘 봐요.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라고 암기를 하세요. 물론 얘는요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빨리 암기해도 돼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되냐면요, 앞에 거 뒤에 거 계속 왜 앞에 거 뒤에 거로 하냐, 앞에 거 뒤에 거로 해야지 부호 실수가 안 나요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는 대로 외우세요. 그 다음에 근데 얘는 물론 외워져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보세요. 자, 무조건 여기 부호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앞에 거의 제곱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할 때 이 마이너스 b까지 꼭 묶어가지고 뒤에 거라고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그렇게 하니까 계산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암기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나중 가서 이런 이상한 시츄에이션을 벌이는 친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풀으라고 하니까 못 푸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마이너스예요. 왜죠? 봐봐요.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계속 그럴 거예요. 아,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그만 좀 하게 여러분들이 잘 외우면 됩니다. 자, 완전 제곱꼴 뭐라고요?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합차라고 불리는 애거든요. 합차. 뭐라고요? 합차. 합차 봐봐요. 합차는 우선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여기가 모양이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맞죠? 그럼 뭐냐?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앞에 거잖아요. 얘도 앞에 거 그리고 여기 부호가 반대죠. 그거 합차 맞아요. 그럼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쓰고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아니 선생님 그럼 얘는요 부호가 반대인 게 안 보이는데요? 그렇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부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요 선생님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보여요? 봐봐요. 얘는 앞에 거죠. 여기 부호 반대죠. 그리고 여기 뒤에 거죠. 그럼 뭐예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얘는. 그럼 여기서 막 부호 실수하려고 막 엄청 많이 부호 실수할 수 있게끔 막 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낚이지 않고 잘하면 됩니다. 자, 얘는 처음에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친구들은요. 그냥 전개하세요. 그게 가장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 얘 전개하면 뭐죠? x제곱이죠. 얘 전개하면 뭐죠? bx죠. 얘 전개하면 뭐죠? ax죠. 동류항이죠. 동류항이니까 x로 해서 묶으면 a 플러스 b고요. 얘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ab죠. 이 곱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bx 플러스 ab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절대 안 외웁니다. 그러니까 좀 왜 안 외우냐면 얘를 외우면은요. 뭐가 좋냐면 인수분해할 때 좋긴 해요. 근데 인수분해를 이 원리를 외웠다고 해서 그 원리가 바로 이해되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애들 그냥 쪼개가지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합하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외우면 좋은 건 뭐냐면 나중에 복잡한 인수분해할 때 이 원리가 쓰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면 저는 안 외워요. 그냥 전개합니다. 물론 외우면 좋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아까 위에 거는요. 좀 외우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기가 똑같이 생기고 XX 똑같고 여기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합을 X의 개수로 써주고 얘네들의 곱을 상수항으로 써주면 돼요. 근데 이걸 왜 하냐? 고등수학 상이라는 과목을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배워요. 그때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좀 그 원리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공식이 총 4가지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완전 제곱 꼴곡식. 어떻게 한다?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무조건 그렇게 외워라. 근데 얘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고 외우기도 한다. 그 다음에 오히려 훨씬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 고3 때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인데 근데 얘를 왜 하냐면 얘는 너무 쉬워요. 여기 부호가 반대예요. 합차. 그러니까 이런 거 합차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같고 여기도 같고.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합차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 공식은 여기 x의 개수 자리가 합자리, 상수항 자리가 곱자리다. 이렇게만 외워놓고 자 5번은 안 외운다. 그냥 전개해라. 만약에 난 진짜 외우고 싶다. 그럼 외우세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전개라는 게 원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전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전개 한번 해볼까요? 얘랑 전개해서 a 플러스 이거 했네요. a 곱하기 2b. 그럼 얘랑 전개해서 마이너스 3 들어가고요. 얘랑 전개해서 6 곱하기 2b. 그 다음에 얘랑 전개해서 마이너스 18.
자, 그러면 여기가 2ab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a잖아요. 그러면 2ab 마이너스 3a 플러스 12b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전개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전개하면 얼마가 돼요? 3a 제곱 ad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4ab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8bd 이렇게 됩니다. 맞죠? 여기다 여기 전개하면은 2x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y 이렇게 전개하면 6xy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y 제곱. 따라서 2x 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3y 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개념 원리 확인하기죠 이거. 3번 2x 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3y 제곱. 네, 다 맞네요. 네. 넘어가서 다시 이제 1,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외우라는 대로 외우라고 했어요. 완전 제곱꼴은 앞에 거의 제곱 D2배 플러스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이때 뒤에 거는 부호까지 묶어서 뒤에 거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실수가 안 나와요. 부호 실수가. 그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입니다. 자, 앞에 거의 제곱.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미리 빼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랑 헷갈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5의 제곱. 그래서 얘는 그냥 외워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빈칸 문제는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빈칸에 맞춰서 내 사고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의 제곱 무조건 플러스로 쓰세요.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그럼 a제곱 플러스 14a 플러스 49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에 거의 제곱 2배에 플러스라고 쓰라고 했어요.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마이너스로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외우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애들 많이 틀리죠. 마이너스 붙었다고 하면 마이너스만 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나중 가서.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그러면 4x 제곱.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하고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2x가 되고요. 여기는 9가 됩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합자리와 곱자리라는 거죠. 합차군요 이거. 그러면 여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9라고 쓰면 되고요. 자, 봐요. 앞에 거 같죠? 뒤에 거 같죠? 부호 다르죠? 그럼 합차입니다. 무조건. 자, 앞에 거의 제곱. 그럼 4b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9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거 같죠? 뒤에 거 같죠? 부호 다르죠? 합차입니다. 자, 그럼 25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합차가 굉장히 계산은 간단한 것 같죠? 네. 그러면 다행이죠. 얘는 뭐죠? x의 개수는 합골, 상수항은 곱이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였나? 공식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더해요. 그다음에 두 개를 곱해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는 y제곱. 그럼 얘네 둘이 더해봐요. 더하면 얼마죠? 4y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네들이 곱해봐요. 얼마죠? 마이너스 4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x제곱 쓰고요. 얘네들이 더해봐요. 얼마죠? 마이너스 10x 곱해봐요. 24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얘는 나는 공식을 안 해오지만 이 빈칸을 넣으라고 하니까 넣긴 해야 되는데 안 떠오르네. 2 곱하기 4, 1 곱하기 3, 여기는 1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공식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8, 3이니까 11 x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냥 전개하세요. 전개. 네 번만 하면 돼요. 12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x 마이너스 3 12x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10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5x 플러스 15 이렇게. 그럼 10x제곱 마이너스 31x 플러스 15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문제 익히기랑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쭉 한번 해보도록